지금 중국인 범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한 집단적인 폭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한국인들을 배제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국내에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생각해봤었을 때는 이번 사건 역시 이제 대낮에 또 서울 한복판에 지금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지금 중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국인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이야기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 공론화가 된 사건인데요. 지난 12월 25일 밤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양꼬치 식당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국인 커플이 식사를 하던 중에 옆 테이블에 앉은 중국인 무리가 실내에서 흡연하자 이를 제지를 했고요. 자, 이것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한국인 커플이 식당 직원에게 정중히 흡연을 제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중국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을 했고요. 결국 한국인 남성이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상황이 악화되는데요. 정중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배 피우는데 자기가 뭔데라고 비아냥거리더니 급기야 중국어로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게다가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고요. 중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한국인들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이번 사건부터 지금 계속 중국인들의 한국인 인종차별 사건이 계속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반대로 한국인이 중국인을 인종차별했다는 건 제가 뉴스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었을 때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찰 당국과 우리나라 법 체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실내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 흡연을 안 하는 비흡연자들은 또 얼마나 그게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가 고통인데, 심지어 중국에서도 실내 흡연을 안 해요. 예.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무시를 한 경향도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비만 걸고 지나갔으면은 그냥 개념 없는 중국인 몇 명이 한국인들한테 시비를 걸고 넘어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중국인 6명이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요. 식당 밖으로 이 남성을 끌고 간 다음에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식당에서 맥주병을 가져와서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밟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요. 여성 피해자도 중국인들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발길질을 당하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중국인들의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단순히 폭행이 아니고 이건 아무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없던데, 제가 볼 때 이건 조직적인 범죄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 이것도 아니죠. 어떻게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실내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폭행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중국인 출신인데 한국에 숨어있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암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성 피해자께서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세 골절과 찰과상은 물론이고 맥주병에 맞아서 유리조각이 손 힘줄에 박혀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고요. 여성 피해자분도 똑같이 폭행을 당하셨고 현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실내 흡연을 제지했다고 해서 갑자기 6명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람들을 폭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폭행에 익숙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열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람들이 정말 대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불법 조직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것은 뭐 이번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 발각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은 현재 어떻게 됐나요? 경찰의 대응이 조금 의심스럽고 미적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가해자 중에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5명은 현재 도주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단순한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로 지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혔고 흉기까지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과연 이 CCTV 천국인 서울에서 도망간 5명을 찾지 못한다는 게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 경찰 당국이 기본적으로 이 가해자들의 출국을 종용하면서 사건을 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지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신속하게 지금 가해자들 검거해야 되고요. 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출국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이
사람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혹시 중국인 폭력 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연관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해당 가해자들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폭력을 저지르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 그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당 사건은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에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지금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요. 물론 이제 폭행이나 살인이나 강도 같은 이제 특수범죄나 강력범죄에서 피해자가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라고 경중을 절대 따져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죠. 지금 중국인 범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한 집단적인 폭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한국인들을 배제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국내에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생각해봤었을 때는 이번 사건 역시 이제 대낮에 또 서울 한복판에 지금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지금 중국인들이